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긴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요. 연휴 네. 직전에 짚어주셨던 이슈 두 가지가 바로 국민연금이고 길었던 연휴에 대한 이슈인데 먼저 AS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연휴는 기니까 즐겁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도 또 글로벌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슈로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이슈는 사실 뭐 하루에 크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슈는 아니고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즘 연기금에서 가장 탐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증권주인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의 연기금 수급이 매우 좀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일부 들어놓았지만 주가에는 좀 미미한 영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휴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뭐 여행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연휴 훨씬 전에부터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일날 자체에는 크게 좀 움직임이 돋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소소한 움직임으로 마감됐는데 오히려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슷한 연휴 기간을 가졌거든요. 관련해서 이동객의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휴 지나서 뉴스화가 될 경우에 오히려 후일담으로 강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연휴가 길었고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뭐 방금 전에 자막으로 확인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8일에서 9일 큰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연휴 동안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놀라운 뉴스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뉴스 주목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환율이 갑자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유동쳤어요. 강해진 것도 특이했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잠깐 좀 물러나는 듯하게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강성 모드로 돌변이 되면서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 얘기 그리고 며칠 내로 또 발표된다고 하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세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 같고 간밤에도 보면 미국에서도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좋지 않았는데 관련해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뉴스는 워렌 버핏의 그 퇴임 예고 이슈였던 것 같아요. 12월 달이면 물러난다. 물론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95세 정도 되시기 때문에 언제 물러나도 뭐 이상할 건 없다고 보일 거지만 어쨌든 지난 60년 동안 뭐 세계 금융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이 퇴임한다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뭐 기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12월 달에 물러나고 나면 우리 이제 투자가님들도 그렇지만 글로벌 단에서도 큰 바로미터가 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약간 우왕좌왕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열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이슈로는 유가에 주목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는 한 3% 정도 오르긴 했어요. 미국에서 내륙에서 이제 기름을 캐는 어떤 그 생산량이 정점을 맞이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다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연휴를 포함해서 연초 이후를 따져보면 WTI 서부 텍사스산 뭐 원유 가격이 연초에는 한 75불에서 80불 정도까지 되다가 최근에는 한 56불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한 20% 정도 가까운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관세 이슈로 해서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5월달 들어서 작년까지의 감산 부분 중에 일부를 증산 쪽으로 바꾸면서 가뜩이나 수요도 줄어드는데 증산까지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리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우디와 미국과의 어떤 긴밀 관계를 감안해 보면 트럼프의 의지대로 유가가 다소간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들기 때문에 유가를 많이 수요로 쓰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오히려 영업이익단으로 긍정적인 관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유가가 1달러 내려가면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6조 대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배당 확대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당연히 뭐 항공유라든가 유가를 많이 쓰는 원유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최근에 유류할증료도 5월달 하락이 된 것이 유가 하락에 기인한다고 보시겠고, 유가 할증료 자체 절대값이 높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다시 여행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업황으로는 좀 부진해서 1분기 때는 900억대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2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되는데 가장 큰 원인도 유가 하락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관련해서 언급해 주신 세 종목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모두 고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레도스에 주목을 하고 계시죠. 네, 어저께 연휴 막바지에 나온 뉴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목대로 보시면 2027년도에는 삼성이 AR 디스플레이를 이제 내놓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쓰이는 레도스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발달한 얘기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LED를 올려놓는 방식인데 기존의 방식보다 휘도라 그래서 밝기가 엄청 밝고요. 전력을 덜 쓴다 그래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레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수백억 정도에 불과한 시장이지만 2032년 정도 되면 한 8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사업부 중에서도 AR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사업과 양산화 일정이 2027년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도 양산 과정을 준비해서 27년도에는 많은 양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애플과 메타도 지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레도스로 한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레도스 관련된 종목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익 시스템입니다. 소형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착 장비 세계 1등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관련된 시장이 개화될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피엔 반도체인데요.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 의견 드릴 정도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은 초소형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관련된 레도스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이슈 그리고 전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전략주 체크해봐야겠는데 오늘의 전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릴게요. 세금 환급업자인데요. 피부 미용기기 관련된 매출이 20%가 넘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대 나와서 작년 대비해서 40% 가까이 늘어날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로 찾는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피부 미용과 성형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동사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 오늘도 와운의 김동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